지난 반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상승 섹터가 있었습니다. 광통신이 3,500% 올랐고 양자 관련주가 상한가를 찍었고 로봇주들이 900% 급상승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움직임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라는 거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인데요. 매번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정확하게 시장이 반응했거든요. 심지어 이런 움직임들이 예고되었습니다. 양자주 예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양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찍었고 양자 광풍이 지나간 후 로봇주를 예고했으며 결국 로봇 테마들이 900% 급등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젠슨 황은 올해 두 번의 중요한 무대에 섰습니다. 먼저 1월 라스베이거스 CES 무대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피지컬 AI의 챗GPT 모먼트가 왔다. 기계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로봇 얘기를 하는 줄 알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로봇택시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로봇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뜻입니다. 3월 GTC 행사에서 그는 더욱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자율주행차에도 드디어 챗GPT 같은 엄청난 순간이 왔다. 앞으로 사람 없이 달리는 로봇택시가 상상도 못할 규모로 폭발할 거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같은 CES 무대에서 엔비디아가 대중에게 공개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AI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세계 최초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율주행 두뇌 모델입니다. 예전의 자율주행은 정말 단순했어요.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춰라, 차선을 넘지 마라 같은 공식들이 미리 입력되어 있고 그대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알파마요는 다릅니다. 카메라를 자기 눈처럼 사용해서 앞을 보고 인공지능이 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파악한 뒤 직접 손발을 써서 핸들과 페달을 조작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저 골목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속도를 줄여야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알파마요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전문가들은 눈으로 보고 언어로 생각해서 행동을 옮기는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챗GPT가 우리가 쓴 글을 읽고 이해해서 답을 써내는 것처럼 알파마요는 눈앞의 도로 상황을 읽고 이해해서 진짜로 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아직도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이미 현실에서 구동 중이거든요. 엔비디아와 연관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출시하는 CLA에 엔비디아 자율주행 기술을 통째로 집어넣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우리의 첫 번째 전체 스택 시도라고 표현했어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넣은 거고 부품 몇 개 납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 한 대의 두뇌를 통째로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웨이모라는 회사가 지금 이 순간 미국 11개 도시에서 사람 없는 택시를 돈 받고 돌리고 있습니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 애틀란타, 달라스, 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내슈빌, 샌안토니오 이 11개 도시에서요. 2025년에만 1,400만 건의 유료 승차를 기록했고 주간 45만 건 이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을 투자받았으며 올해는 20개 도시로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런던에서도 첫 해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세 번째, 최근 4월 25일에 중국의 포니 AI가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기반 차세대 자율주행 컨트롤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포니 AI의 도메인 컨트롤러 출하량이 2025년에 전년 대비 500%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독일, 영국, 한국, 일본, 스위스 등 수십 개국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이 특정 나라의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한국 얘기입니다. 이미 강남 한복판에서 로봇택시가 달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SWM이라는 회사가 2024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람 없이 달리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GTC 2026에서 엔비디아와 레노버와 함께 차세대 로봇택시 제어 시스템 AP700을 공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레벨4 로봇택시를 만들기로 했어요. 레벨4가 뭐냐 하면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사람 없이 완전히 혼자 달리는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GPU 5만 장을 확보했고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젠슨 황의 만남이 벌써 세 번째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데이터로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수백만 대의 차가 매일 데이터를 모아다 주니까 자신의 AI를 계속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구글의 웨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차를 만들지 않고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토요타, BYD 같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에게 두뇌인 자율주행 칩을 공급하는 거예요. 차를 만드는 건 자동차 회사가 하고 엔비디아는 그 차의 두뇌를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천재적이냐 하면 이건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이미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전략이거든요. GPU를 직접 쓰지 않고 전 세계 빅테크에 팔았잖아요. 이번엔 자율주행에서도 똑같은 플레이를 하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현대차, 메르세데스, 토요타, BYD가 1년에 찍어내는 자동차만 1,800만 대예요. 거기에 GM, 포드, 닛산, 지리자동차까지 합치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가 짠 자율주행판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싸움이 치열할수록 엔비디아가 돈 버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광통신, 양자,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톱니다 바퀴 안에 상호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려면 광통신망이 깔려야 해요.
그리고 그 귀한 인공지능을 해킹해서 지키려면 뚫리지 않는 양자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공지능이 모니터 밖으로 나와 진짜 세상에서 스스로 움직이려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젠슨 황은 이 전체 생태계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올해 CES 무대에서 한 말을 기억하세요.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다. 세상의 모든 회사가 가져다 쓸 거고 모든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만들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연결고리가 하나씩 순서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맞물려서 돈다는 점입니다. 광통신 테마가 한번 올랐다고 끝난 게 아니고 양자 테마가 터졌다고 광통신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동시에 돌아가면서 서로의 덩치를 계속 키워주는 톱니네 바퀴 구조예요. 도로의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그 차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실시간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센터로 모이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또다시 광통신망을 더 깔아야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돈이 되면 해킹 위험이 커지니까 양자 암호를 찾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하나가 성장하면 나머지 산업들도 덩달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의 실제 투자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56종목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진짜 엔비디아 서사와 연결되는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젠슨 황이 GTC에서 직접 이름을 불렀어요. 연간 생산 1800만 대, 엔비디아의 파트너 4개사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10이라는 엔비디아의 최신 자율주행 설계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합작법인 모셔널을 통해 미국에서 이미 로봇택시를 굴리고 있어요. 이건 테마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레벨3 자율주행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을 출시했으며 2026년까지 현대차의 자율주행 차량에 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CES 2026 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HL만도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전자제어 부품을 만드는데요. 자동 브레이크, 차선 유지, 자동 주차 시스템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기아뿐 아니라 GM, 포드 같은 글로벌 완성차 회사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 늘어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SWM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강남 도심에서 실제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엔비디아와 레노버와 공동개발 협력을 맺고 GTC에서 실제 차를 전시했어요. 엔비디아 서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한국 기업입니다. 이제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전체 실적보다 오토모티브와 로보틱스라고 적힌 부분 매출이 핵심입니다. 현대차, 포니 AI, BYD 같은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파트너들에 대한 후속 코멘트가 나오면 자율주행 서사가 확인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월 초 GTC 타이페이입니다. 공식 테마에 피지컬 AI, 로보틱스, AI 팩토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3월 GTC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파트너십의 후속 데모나 신규 파트너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이모의 도시 확장 속도입니다. 현재 11개 도시에서 올해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런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 자율주행이 미국을 넘어 세계로 퍼진다는 서사가 완성됩니다. 이게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촉매예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다음 유행을 맞추는 점쟁이 같은 일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톱니나 바퀴 전체에서 지금 정확히 어느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로 꿰뚫어 봐야 할 건 젠슨 황이 가리키는 방향과 거대한 자본이 따라붙는 타이밍입니다. 알파마요가 세상에 나왔고 현대차가 핵심 파트너로 지목되었고 메르세데스 벤츠 CLA가 올해 당장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젠슨 황의 입과 글로벌 자본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광통신 때도 양자 때도 로봇 때도 항상 폭등 전에 이 신호가 먼저 켜졌습니다. 물론 주식판에 100%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내일 터질 다음 테마가 무조건 자율주행이라고 맹신하고 올인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같은 변수들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다른 테마가 먼저 튀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투자는 결국 확률을 극대화하는 싸움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쥐고 흔드는 설계자가 직접 다음 목적지를 찍어줬고 실제로 그 길목에 막대한 돈이 깔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흐름을 추적하고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네 번째 신호, 자율주행 역시 지난 3번의 거대한 폭등 패턴과 다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